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소비자 지수의 강일아 아나운서입니다. 최근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대표적으로 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주택에서는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 설치를 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사업용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곳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태양광 설치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하면서 광고를 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가 점점 더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실제 최근 5년간 소비자원이 상담한 것만 2,500건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조윤미 대표님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조윤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 네.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1층에 가는데 네. 아파트 1층에 태양광 광고가 되게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거 해서 뭐 시골에 밭 같은 데다가 네. 막 붙여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네. 조금만 경기 지역 같은 데만 넘어가도 네. 굉장히 막 홍보물 많이 붙어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에서도 심심찮게 이제 볼 수 있는 풍경이 이제 태양광 발전 네, 시설인데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네, 네. 밀어주고 있는 실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당연히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지금 네.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네. 보면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7년 6.2%에서 2030년까지 20%. 오, 네, 로 굉장히 많이 늘리겠다. 높아지네요. 그 중에 태양광 비중은 1.1%에서 2017년에 1.2%였거든요. 근데 6.7%까지 늘리겠다. 5% 이상이 지금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있는 그러면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많은 정책 자금들이 지금 투여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이제 제대로 정말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데 들어가면 괜찮은데 네. 예, 요 사이에서 또 꼼수를 부려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예, 있는 생겨나고 추세인 있다 거죠. 하는 문제입니다. 맞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기료 절감이 위해서든 아니 전기 판매가 목적이든 소비자 네네. 피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뭐죠? 주로 이제 계약 관련한 피해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피해 구제 신청한 건 중에 약 한 60% 정도가 네. 예, 3건 중에 한 2건 정도가 네. 이런 계약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조금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전액을 다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처럼 속여서 계약하는 오.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건데요. 네. 현재 2019년 현재 정부 지원금이 태양광 그 설비를 하는데 100이 든다. 그러면은 3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30%만? 네네. 100이 그리고 아니라 30%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비율은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항상 30%인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올해는 하여튼 30%를 지원하고 있는데 네. 그럼 나머지 70%를 어딘가에서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업체가 네. 정부 지원금 해줄 수 있다고 속이는 사례. 오. 그게 이제 하나 있고요. 그 30% 네. 부분에서. 네네. 그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나머지 70%를 그러면 소비자가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군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기를 발생시켜서 판매를 하면 수익이 생기고 네. 그 수익을 팔아서 내가 돈이 생기면 일부는 은행에 내고 일부는 용돈처럼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은행에 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나머지 70% 부분 중에 한 절반을 대출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그렇거든요. 대출을 받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뭔지를 알리지 않고 네. 대출 과정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업체가. 네.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 첫 번째는 30% 정부 지원금 제대로 못 받는 받는 경우, 거. 그 다음에 나머지 70% 정도 중에 절반 정도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채우는데, 네. 그거를 제대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고지하지 않아서 않는다는 거. 자기도 모른 채 대출을 받게 되는 문제.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아니, 설비를 다 했는데 수익이 뭐 한 달에 얼마씩 생긴다고 했는데, 안 되는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고스란히 나머지 돈을 소비자가 다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죠. 굉장히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많은 상황이네요. 네, 이렇게 지금. 세 가지 문제가 지금 소비자 피해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이게 일종의 불안정 판매라고 할 수 있는 거 네네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안정 판매라는 게 뭐냐면 소비자에게 줘야 되는 정보를 네. 충분히 주지 않고 소비자를 속여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불안정 판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대부분의 태양광 설치를 방문 판매원이 가서 판매를 해요. 태양광 설치를 네네. 정부가 지원하는 건데도 네네.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제 방문 판매원이 가가지고 네. 이제
막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 뭐라고 주로 얘기하냐면 한 달에 한 45만 원 정도 전기를 팔아서 한전에 팔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는데 그중에 20만 원은 용돈으로 쓰시고 25만 원 정도는 은행에 내면 됩니다. 그렇게 또 그리고 고지를 나머지 하시네요. 30%는 정부에서 주니까 네. 그걸로 설치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면서 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는 수익이 안 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소비자가 다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설치를 하는데 보통 대출 금액이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이거를 한 3년에서 10년에 걸쳐서 이제 상환을 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런데 기준 한 400만 원 최소로 잡았을 때 400만 원 정도 대출했다라고 하면 한 달에 한 4만 2천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를 매달 10년 동안 갚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네. 시골에 땅 조금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이 업체가 계약을 해놓고 나서는 연락도 잘 안 되고 네. AS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군가 와서 고쳐줘야 되는데 네. 연락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시설만 톡하덕 설치를 해놓고. 그쵸. 네네.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제 태양광 설치를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들은 자가 사용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설치하신 분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돈벌이가 안 되는 사례도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대부분 대부분 다 피해자들이 60에서 이제 70 정도 되는 고령- 어르신들이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농사를 짓기가 계속 힘드니까 그 밭에다가 놀리기는 그렇고 그쵸. 그래서 이제 설비를 다 해놨는데 제대로 돌아가진 않고 하니까 밭을 그냥 통째로 팔아버리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네,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손해를 또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비가 다 돼 있는 밭을 팔면은 설비를 다 치워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또 치우려면은 본인이 또 부담을 다 해야 돼요. 그거 그 철거하는, 철거하는 비용. 비용도 그럼 네네. 소비자가 다 내야 되는 건가요? 부담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요? 설치를 정부 지원금 받아서 본인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네. 본인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철거하려도 다 본인이 부담해야 되니까 밭을 팔면서 철거 비용을 그 땅을 구매하는 사람한테서는 못 받고 네. 빼고 땅을 파는 그런 사례가 생기면서 땅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또 손해를 보게 되는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게 되는 완전 상황들이 큰 또 피해가 발생하게 굉장히 되는 겁니다. 많아지는 것 그래서 이제 같은데요. 은퇴 자금을 평생 은퇴 자금이라고 조금 모아놓으신 것들을 이런 피해 과정에서 다 잃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안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네.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번에 국감에서 이제 문제가 좀 지적이 돼가지고 현재는 이제 신규 대출을 금융당국에서 금지시켜놨어요. 중지시켜놨습니다. 아, 그리고 네. 이제 전면적인 대책을 지금 마련하면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문제가 많이 됐던 데가 어디냐면 농협이었어요. 농협. 그렇죠. 이제 지역 시골 농협. 가면 그렇죠. 네네네. 지역 농협을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은. 그래서 이 지역 농협에서 네. 4만 건 정도를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 금액이 1,500억이 지금 넘습니다. 4만 건, 이 건으로 4만 건 정도를 네. 대출해 줬는데 1,500억이 넘어요. 그러면 이 농협에서도 대출을 할 때 업자가 제대로 된 업자인지를 다 확인했어야 확인하셔야 되는데 되죠. 제대로 안 돼가지고 농협에서 대출해 준 그 업체의 지금 한 60% 정도가 연락이 안 돼요. 안 연락 돼요? 두절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농협에서도 연락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소비자만 남은 거예요. 대출해간 소비자만. 근데 이 소비자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농협에서 대출 받았는지도 모르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에서 자체 조사해라.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자체 조사를 해라. 네. 그랬더니 이제 농협 본사에서 지역 농협들을 이제 실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도만 한 거예요. 구두로. 이런 거 시정해라 이렇게. 근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그래 지도만 하고 끝나니까 국감에서 이 말이 안 된다. 왜 이 정도 조치만 하고 끝냈냐라고 이제 지적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금융당국이 지금 나서서 자체적인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추가 신규 대출을 이제 금지시켜 놓은 그런 네. 상태에 있어서 이제 네. 조사 결과에 따라서 피해 규모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좀 대충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태양광 설비 아직도 지금 영업하러 돌아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얘기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굉장히 같아요. 지금 뭐 네. 정지도 되어 있는 상태고 뭐 네네. 지금 굉장히 피해 사례도 굉장히 많으시니까요. 네.
네, 한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기도 네. 해요. 근데 이 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요, 설치된 태양광이 길어야 20년 정도밖에 안 그렇습니다. 된다고 네네.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것 때문에 더 길어지면 독성 폐기물 때문에 네네. 더 큰 피해가 이제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의 책임이 네. 이제 20년 정도, 그것도 굉장히 오래 잘 썼을 때, 관리를 잘 해가지고 수명을 끝까지 다 썼을 때 20년이에요. 최대 20년이라는 최대. 거. 네.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뭐 고장이 나거나 그래서 폐기를 해야 될 상황이 되잖아요. 철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자신의 비용을 부담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대부분 다 중금속이 들어있는 금속성 패널들이잖아요. 태양광 네. 설비라는 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작년에 그 폐기물이 한 20톤 정도 나왔는데 2023년에 가면은 9,665톤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 설비를 네. 지금 계획 2030년까지 굉장히 많이 계속 나오네요. 늘어내니까 뭐 굉장히 많은 폐기물들이 지금 나오게 되는데 네.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다 재활용해서 쓸 수 있으면 좋은데요. 네. 아직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고 개발이 안 돼 있는 거죠. 정말요? 그러면서 이제 일부 중금속 부분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패널을 구성하고 있는 게 유리가 76%, 그 다음에 네.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이 들어있고요. 은, 주석, 납 같은 거 들어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그 중금속들만 따로 추출을 해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물질은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예를 들어 은, 뭐 주석 이런 것들은 다시 쓸 수 있는 거고 네. 구리는 지금 값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다 쓰게 돼서 버리잖아요. 그러면 네. 거의 99% 정도를 다 추출해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는 다 충분히 마련이 돼 있는데 네. 패널들이 태양광 패널을 걷어다가 재활용하는 이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구축할 필요가 있고 거기서 네. 나오는 미량의 중금속들이 있긴 한데요. 그게 이제 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뭐 결정적으로 인체에 유해하거나 토양을 막 극단적으로 오염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 폐기, 철거의 과정 역시 소비자 책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고 네. 나중에 20년 후에 내가 철거를 하게 될 때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친환경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서 태양광은 네. 굉장히 좋은 건데 네네. 이렇게 취지를 악용해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게 구제는 가능한 건지 네네. 또 태양광을 설치할 때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지 다시 한 번만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 판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방문 판매나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청약 철회권이 있습니다. 청약 철회권. 뭐냐면은 내가 계약을 했다가도 네. 설치하기 이전까지는 네. 2주, 14일 기간 동안에 계약을 아예 취소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그냥 수수료도 무상으로. 물지 않고. 아, 네. 네. 그걸 우리가 청약 철회권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래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계약하기 전에 설치하기 전에 14일, 2주 이내에. 그래서 아직 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 이 기간 동안에 고민을 좀 더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 네. 예. 근데 이미 설치가 됐다. 그러면은 이게 뭐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낙장불입이죠, 네, 완전히. 그렇습니다. 네. 돈도 들어간 데다가 네. 대부분 다 대출을 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다 환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제 고장이 나는 경우, 네. 고장이 나는 경우 지금 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장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센터를 만들어 놨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네네. 고장 네. 접수 지원센터 네. 전화번호 1544-0940. 네. 그래서 내가 설치를 했는데 제대로 안 들어간다. 고장 났다. 업체는 연락도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지원센터에 전화해서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피해를 입은 상황들이 막 생기기 때문에 피해 상담할 수 있는 센터를 또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670-4260번 여기는 네. 뭐냐면 피해 상담센터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그 피해 상담센터, 그러니까 거기다가 전화하셔서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상담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소비자 단체에서 그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센터 1372번 아시죠? 네. 거기에서도 지금 피해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전화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업체가 계약하기 전에 이 업체가 제대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인지 궁금하잖아요. 엄청 궁금하죠. 네, 근데 이 약간 사기성 업체들, 정부 지원금을 정식으로 받도록 등록돼 있지 않은 미등록 업체들이 돌아다니면서 영업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업체가 정말 제대로 인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 역시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 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네. 들어가시면은 해당 업체가 정식적인 인가받은 업체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45만 원 한 달에 벌 수 있다는데 정말 내가 이만큼 설치해서
45만 원 벌 수 있는지 수익이 정말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네. 이것도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클라우드 플랫폼 네, 라는 데서 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태양광 패널 얼마짜리를 몇 개를 하면은 어느 정도 전기가 나오고 네. 그거를 한전에 판매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계산해서 네. 수익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고장 신고, 피해 상담, 그다음에 제대로 된 업체인지 업체인지. 확인하는 거, 네. 그다음에 얼마 정도 수익이 날지를 미리 계산해 보는 거. 네. 이 네 가지의 서비스를 지금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들어가셔서 반드시 미리 확인해 보시고 계약을 하시면 조금 안전하게 그나마 네, 조금 하실 피해를 수 있을 조금 것 더 같고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네네. 그리고 하겠네요. 반드시 대출이 끼어 있는지 어떤 조건의 네. 대출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네네. 예,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여러분 꼭 네 가지 이 상황들 꼭 네. 확인하셔서 피해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서민을 위한 지원금도 좋지만 이런 악용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네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할 그래서 것 같습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앞으로 계속 갈 거고 네. 태양광 발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그럼요.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멀쩡한 산 깎아가지고 막 패널들 막 깔아놓고 이런 그렇죠. 문제도 있고 굉장히 그래서 많죠. 이게 뭐 환경을 위한 거냐 아니면 환경을 망치는 거냐 뭐 이런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좀 더 많이 생산돼야 되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의 정책 방향은 맞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꼼수로 네. 피해를 일으키고 제대로 태양광 발전할 수 없도록 오히려 만드는 그런 것들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전해주신 조유미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구독.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더욱더 네네.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